지난 시간 우리는 주변국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기적 같은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통일 외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15년 후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된 독일. 위기를 기회로 만든 독일의 경제를 만나볼까 합니다.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우리가 몰랐던 독일 통일 이야기 제4편 위기와 기회 통일 대박 지금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통일을 하면 경제는 장기적으로 손해를 입고 힘들 거라고 예상했지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었고요. 그러나 동독의 노동력과 서독의 기술력이 만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위상은 높아졌고 통일 15년 후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 독일의 경제 성적표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총생산 3조 4천억 유로, 유럽 1위가 됩니다. 통일은 독일 민족이 재도약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통일 대박을 외칠 수는 없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일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고 나니 재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과연 얼마나 썼을까요? 가늠이 안 되는데.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앞두고 언론에서 밝힌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은 지금까지 통일 비용으로 2조 유로, 약 2610조 원을 지출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를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 유로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 직후부터 쭉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가니 경제적으로 쇠퇴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독일은 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조롱받습니다.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국채 발행,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 사회보장 혜택의 축소, 예산 절감 등 어떻게든 재정 압박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국채 발행은 전체 비용의 60-70%를 차지했고 1989년 국내 총생산 대비 41.3%에 불과했던 공공부채는 2009년 73.2%로 증가하는데 한마디로 통일 독일 정부의 재정 압박은 점점 심해집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던 길을 가고 있는데 마냥 밝은 미래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시행착오는 계속됩니다. 이른바 통일세라 부르는 연대 부가금이라는 세금이 생겼는데요. 소득세와 법인세에 7.5%의 추가 세율을 부과했다가 너무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1997년부터는 5.5%로 부과합니다. 원래는 1년만 하려고 했는데 통일 비용이 급증하다 보니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세 저항이 심해집니다. 1995년 통일세를 재도입할 당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볼까요? 월급 봉투의 충격. 세금으로 다 떼가니 얇디 얇은 월급 봉투 자체가 충격. 이쯤 되니 통일세 폐지하자고 외치는데 2009년 통일세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80%의 응답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독일 납세자 연맹은 2006년 연방헌법재판소에 통일세 위헌 소송을 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통일 비용 때문에 흡수 통일은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독일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재정 압박과 조세 저항에 몸살을 앓았지만 독일의 경제는 2006년부터 활력을 띠기 시작했고 드디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유럽의 병자라고 조롱받던 독일, 어떻게 이러한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통일 후 독일 인구는 약 8천만 명, 유럽 내에서 절대적인 1위의 내수시장 규모를 달성합니다. 그럼 구동독과 서독의 인구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세 이하는 구동독이 많고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인구 비율이 동독, 서독 모두 높습니다. 이렇게 동독과 서독이 만나 인구 통합이 되니 결과적으로 통일 후 생산 가능 인구가 확대되었던 거죠. 그리고 고령화가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GDP도 통일 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구동독 지역의 발전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인데요. 통일 후 독일의 GDP는 1991년 1.5조 유로에서 2013년 2.7조 유로로 약 80% 이상 늘어납니다. 통일 후 정치적 리스크가 축소되고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정학적 위치의 강점도 부각됩니다. 오, 독일이란 나라 꽤 괜찮은데? 이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규모를 보면 1991년 48억 달러에서 2000년 2101달러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니 서로 이주를 하는데 특히 구동독에서 좋은 학력과 경력을 소유하는 젊은 층이 대거 구서독 지역으로 유입됩니다. 저임금 고학력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노동 비용 상승률도 2000년대 후반까지 유로존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는데 1997년에서 2008년까지 평균 2%로 유로존 평균 2.9%보다 낮았습니다.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구동독 지역이 활용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개선됩니다. 이곳이 생산 기지화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이는 독일의 총 수출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1991년 3,404억 유로에서 2014년 1조 1,335억 유로로 증가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는 통일 과정을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적극 활용했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 경기 침체, 실업의 악순환, 고임금과 엄격한 고용 조건으로 국제 경쟁력 상실하고 완제품 판매 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독일이 단행한 것은 바로 노동개혁이었는데요. 그 결과 공장 이전을 멈추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되살아나면서 수출이 경제를 견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독일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연속 세계 수출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독일 통일의 막대한 통일 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통일을 기피하고픈 심리가 있습니다. 또한 흡수 통일은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북한의 경제를 일으킨 후 합의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인식과 주장이 계속 있는 한 통일의 길은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콜 수성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통일 후유증이 두려워 통일 안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하듯 통일 후유증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 통일 비용 지출은 20여 년에 불과하지만 통일의 혜택은 영원하다는 그의 말에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통일의 후유증 두려워서 못한다는 논리는 멀리 멀리 던져야 할 때입니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위기를 기회로 잘 살려 지금의 통일 독일을 만들어냈듯 우리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는 그날을 어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